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강 2025학년도 시월교육청 빈칸 추론 문제 51%인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 받아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가보면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함축 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것인데 방향성이 반대. 요즘엔 원인 결과 반대도 자주 나온다. 이 얘기를 했고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제가 곧바로 이제 문제로 갈 텐데 10쪽으로 가보시면 제가 이제 유기적인 독해를 위해서 문장을 쪼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얘는 제가 이렇게 인트로를 시작하고 싶어요. 제발 유기적으로 받아서 해석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다. 그래서 요건 무슨 얘기인가 제가 독해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as an out of intellectual inquiry and a strategy for further advancement of knowledge, the scientific method is essentially a monument to the utility of error 그랬거든요. 말 그대로 지적인 탐구에 대한 이상, 그리고 어떤 지식에 대한 진보에 대한 전략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상으로서 과학적인 방법은 필수적으로, 자, 마뉴멘트가 기념비란 뜻인데, error, 실수, 에러에 대한 활용성, 이용성에 있어서의 기념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이 부분 잘 보세요. 실수의 유용성, 활용성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이 필수적으로 어떤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순간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에러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구나. 왜냐? 에러의 활용성과 이용성에 대해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는 에러의 활용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 정도 잡고 그 다음 문장을 갑니다. 자, 우리 대다수는 우리 gravitate 하면 어디에 끌리다 이런 뜻이죠. gravity가 중력이다 보니까 for trying to prove our beliefs to the extent that we bother investigating their validity at all 그랬거든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항상 받아서 해석하자 그러잖아요. 이때 there는 앞에 beliefs를 받는 걸로 보셔야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대다수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끌리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끌리냐 하면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죠. 뭐 하려고 신경을 쓰는 정도로까지 끌리게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의 타당성을 조사하려고 신경을 쓰는 그 정도로까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우리 대다수는 끌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요. 하지만 but이 나오네요. 과학자들은 어느 쪽을 향해서 끌려요? 자, falsification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falsify란 단어 알아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falsify는 뭐죠? 위조하다, 조작하다입니다. 근데 얘 되게 신기한 게 동사로 어떤 뜻도 있냐면 허위임을 입증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이래서 문제야. 얘가 분명히 위조하다, 조작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기도 한데 반증이나 허위임을 입증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봐라. 위조, 조작하는 것과 허위임을 입증하는 게 같은 방향성이야. 뭔가 이상하잖아. 근데 저는 이때 falsification을 어떤 뜻으로 봤다? 그쵸. 허위임을 입증하는 뜻으로 본 거예요. 반증이나 허위임을 입증하기. 즉 2번 단어의 명사로 본 거죠. 그 이유는 뭐다? 그렇죠. 똘똘하면 얘 때문에 그렇죠. disprove가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틀렸음을 입증하다. 그렇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문장에서 어떤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보는 눈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제발 부탁인데 그 단어의 의미나 그 문장의 의미는 어디에서 파악이 돼야 돼? 문맥 안에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얘랑 같은 말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번의 명사로 봤어요. 자, 그러면 해석해 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허위임을 입증하는, 그렇죠, 어떤 그 반증, 그러니까 정확히는 허위임을 입증하는 게 반증이잖아요. 제가 아까 약간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허위임을 입증하기 또는 반증. 그래서 위조하다, 조작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얘는 동사일 때 위조하다, 조작하다, 동사일 때 위조하다, 조작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얘가 동사일 때 이 뜻 말고 허위임을 입증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얘를 허위임을 입증하기라는 명사로 봐서 이 동사의 명사로 봐서 허위임을 입증하기로 저는 봤다. 왜냐? 틀렸음을 입증하다와 같은 말이 돼야 되니까 흐름상. 이렇게 보셨으면 되고, 그래서 이때 falsification은 허위임을 입증하기 또는 반증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하고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허위임을 입증하는 쪽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대요. 즉 개개인으로서가 아닌 어떤 공동체로서 이 과학자들은 뭘 추구하냐면 그들의 믿음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따라서 the defining feature of a hypothesis is that 가설의 정의적인 특징은 it has the potential to be proven wrong, which is why it must be both testable and tested. And the defining feature of a theory is that it hasn't been proven wrong yet 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건 됐죠. 이건 제가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이 문장으로 넘어갔어요. 따라서 가설의 정의적인 특징은요. 이때 이것은 가설이겠죠. 가설은요. 어떤 포텐셜 잠재성을 갖고 있냐면 틀렸음이 증명되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게 가설이에요. 즉 이것은 바로 왜 이 가설이 말 그대로 hypothesis, 가설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테스트 가능할 수 있어야 되면 테스트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자 이론으로 바뀝니다. 이론의 정의적인 특징은 바로 it hasn't been proven wrong yet. 아직 이때 여러분 이때 이것은 theory예요. 이때 이론이라는 것은 아직은 틀렸음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이론이래요. 자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갔어요. 하지만 그랬어요. The important part is that it can be. 하지마. 이거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없잖아. 왜 없겠어? 앞에 거와 같은 보어니까 없겠지. 이때 중요한 포인트. 이때 이것은 뭐야? 앞에 있는 단수명사 받겠지. 그럼 봐봐. 지금 이 문장에서 왔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이것은 당연히 뭐였어요? theory였죠? 이걸 이수로 받았죠? 이론. 맞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뒤에 it hasn't been proven wrong yet 해가지고 비동사 다음에 been proven wrong yet이라고 해서 지금 비동사 다음에 proven wrong이 나왔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예로 받아서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가요. 하지만 그 다음 이 문장 다음에 제발 유기적으로 해석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it. 그럼 이때 it은 뭐야? theory야. 이론이야, 이론. 이렇게 읽어야 돼. 제발 부탁이야. 이론. 오케이. 이론이 can be 하지마. wrong이 들어가야죠. 정확히는 proven wrong이겠죠. 근데 제가 wrong만 넣은 겁니다. 의미적으로. 그럼 너는 이렇게 해석했어야지 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론도 뭐 될 수 있다는 거야?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했어야 돼, 제발. 이게 독해를 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안 하니까 뭔 소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할 수 있다다. 그것이 할 수 있다가 뭔데? 제발. 이 문장에 여기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문장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 다음에 넘어온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너가 이 다음 문장에서 이 다음 문장으로 갈 때 이어서 앞에 있는 문장과 유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으면서 해석이 돼야지만 수능적인 독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해볼게. 앞에서부터.
봐봐. 따라서 가설의 정의적인 특징은 가설은요. 잘못된 게 증명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가설은요. 테스트 될 수 있어야 되고요. 테스트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론의 정의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론은 아직은 틀렸음이 입증이 안 됐다라는 게 이론의 특징이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이론도 뭐 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했어야 된다고요. 제발 이렇게 해석하세요. 시험장에서. No matter how much evidence appears to confirm it, no matter how many experts endorse it, no matter how much popular support it enjoys 그랬거든요. 우리 no matter how는 여기 계속 나오는 거 no matter how 이런 식으로 오면 이게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잖아. however랑 같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인데 그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즉 얼마나 많은 증거가 아무리 그 이론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론을 endorse가 지지하다라고 밑에 나와 있을 거야. 그 이론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popular support it it이 계속 그 이론이잖아. 그 이론이 얼마나 많은 인기 있는 지지와 대중적인 지지를 즐기고 있다 치더라도 이렇다 할지라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론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중요한 게 있네. no matter how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얘를 양보처럼 썼다는 얘기잖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다 할지라도 얘도 틀릴 수 있어. 인기가 많으면 뭐해? 틀릴 수 있어. 증거가 많으면 뭐해? 틀릴 수 있어. 전문가가 지지하면 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어요잖아. 그럼 봐봐. 여러분 거기 보시면 4번 선지 아까 보셨어요? 문제 푸실 때. 4번 선지 가볼게. 4번 선지에서 이봐. Being exposed to the public and enjoying popularity 그랬거든요. 이거 여기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that the advancement of knowledge depends on current theories 빈칸. 그렇다면 이 지식의 진보라는 것은 현재의 이론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현재의 이론이 즉 퍼블릭에게 노출되고 인기를 즐기고 있는 이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지식이 진보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인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의 진보가 틀릴 수 있다는 이 성질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답이 안 되는지 아시겠지? 이미 양보 역접의 반대 방향이야. 답이 될 수가 없어. 지문에 있다고 다 뭐가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번 문장까지 봤죠. 자, 해석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남겨놓고 있는 거야. 제발 유기적으로 받아서 해석해라. 진짜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in fact, 사실 not only can any given theory be proven wrong. 사실은요. 즉, 말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사실이요. Not only can any given theory be proven wrong, sooner or later it probably will be 그랬거든요. 이거를 not only 버돌소비의 not only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즉, 사실 어떤 주어진 이론이든 즉 잘못됐음, 틀렸음이 증명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sooner or later, 조만간이란 수거지, 조만간 it, 이 any given theory 이 어떤 주어진 이론은 아마도 will be 얘도 wrong이야. 이렇게 넣어서 해석해야 돼. 자, 언젠가는 틀릴 수 있고 언젠가는 잘못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지 돼.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when it is. 이것도 봐봐. 그리고 그것이 하지 말고 이때 is은 뭐야? 계속 얘잖아. is wrong이지.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리고 그 어떤 주어진 이론이 틀리게 되면 the occasion, 그 사건, 그 경우, 그 사건은 will mark the success of science, 과학의 성공을 표시하는 것이지 that is failure, 그 과학의 실패를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에러를 유용성 있게 보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귀결이 되지. wrong한 것도 과학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순간 utility가 있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봤으면 good. 자, 이것은 그럼 앞에 이러한 상황은 was the crucial insight,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죠. 과학적인 revolution, 혁명에 있어서 바로 지식의 진보라는 것은
현재 이론에 달려 있는데 어떤 현재 이론의 성격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 답 뭐야? 틀렸다고 입증될 수 있는 이야. 이게 답이죠. 찾았잖아. 이게 바로 과학을 진보시키는 힘이다. 유틸리티다. 이렇게 보면 굿. 됐죠? 자, 이제 선지 분석 갑니다. 자, 1번. Holding true regardless of temporal and special constraints. 어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이나 제한에 regardless of 상관없이 항상 진실을 유지하고 있는 것. 방향성 반대네요. 그렇죠? 2번 갑니다. Collapsing in the face of new insights and discoveries.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발견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collapse, 무너지고 붕괴한다고 하는 순간 틀렸다고 입증되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봤으면 굿이겠네. 틀렸으니까 무너지는 거잖아. 그래서 답 2번. 3번. Shifting according to scientists' pursuit of reputation. 과학자의 명성 추구에 따라서 shift 변화할 수 있다. 완전 쌉소리 무관이었고요. 4번. Being exposed to the public and enjoying popularity. 대중에게 노출돼서 그 인기를 즐기고 있는 이론에 의해서 진화하는 게 아니라 진보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 치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진화하는 것이니 원인 결과가 잘못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5번. 어떤 에러와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남겨두지 않는 것 하는 순간 방향성 반대네. 에러와 페일러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둬야지. 그래야지 얘랑 같은 말 다른 표현이 되잖아. 노 때문에 방향성 반대다. 그래서 노가 빠지면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이번에 collapsing in the face of new insights and discovery가 그대로 답이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